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 최근 몇 년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비문학 지문 중에서 카툰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영어 시험에 왜 영어 기사나 지문이 나오지 않고 카툰이 나오는지 의아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역시 중등 과정에서 IB 과정으로 진학하기 전에 IB 영어 과정을 대비하면서 카툰 수업을 들어가면 학생들의 눈이 정말 커지는데요. 그러면서 왜 영어 시험에 카툰이 나오는지 질문하기도 해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최근 IB 영어 시험에 그래픽 소설이나 이런 카툰이나 웹사이트와 관련된 문제 출제 빈도가 잦아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찾아볼 때 종이책이나 종이신문, 종이 자료를 보나요? 아니면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웹 정보로 받아보나요? 또 책을 읽을 때 종이책을 선호하나요? 전자책을 선호하나요? 감을 좀 잡으셨어요? 바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이제는 자료와 정보를 접할 때 종이 매체가 아니라 웹상에서 접하기 때문에 소설도 기존의 종이에 인쇄된 텍스트 소설뿐만 아니라 전에 소개해드린 페르세폴리스처럼 이런 그래픽 소설이 IB 영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웹툰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죠. 저 역시 웹툰을 자주 보는데요. 그래서 카툰도 대대로 신문이라든지 잡지, 온라인 매체에 그 짧은 그림을 통해서 시사 문제라든지 정치나 교육, 글로벌 이슈, 정보성 이런 쉬운 그림 안에 하나의 장면 안에 많은 의미와 시사적인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툰의 IB 영어 시험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B 영어 시험 A형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Language and Literature, 편하게 줄여서 랭앤릿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비문학과 문학 지문이 함께 출제가 되고요. Literature, 문학 100% 시험에는 카툰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그 Language and Literature 시험에 출제됐던 카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카툰의 경우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와 배경색, 글자체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에 어떻게 옮기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이레벨 시험에 2019년에 출제되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세대 간의 교체를 나타내는 카툰입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단순한 그림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주제를 심플하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출제되는 카툰도 그 스타일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스타일리시 피더라든지 컨텍스트에 분석을 해야 돼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이라든지 또 최근에 출제됐던 카툰 문제를 통해서 한번 IB 영어 에세이 형식에 맞게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탠다드 레벨에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교육 문제,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룬 카툰입니다. 딱 봐도 아동 교육을 위한 카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스텔 톤 컬러의 귀여운 캐릭터와 글씨체를 사용했고 이렇게 교육용에 맞게 깔끔하게 컷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교육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교육 효과를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카툰과 관련돼서 출제된 문제는 첫 번째, How do the various cartoon techniques help establish both tone and meaning? 이 작품의 어떤 분위기나 그 의미 전달에 그 카툰의 표현 기법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깔끔한 그 컷의 구성이라든지 마지막 부분에 블릿 포인트 메모로 정리해서 교육 효과를 높인다든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와 글씨체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분석해주면 좋겠죠. 또 다음 문제는 Comment on the ways in which the cartoon reveals uncomfortable truths about human priorities. 인간의 어떤 자연이라든지 우주에 대한 정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나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그 문제성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분석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컬러나 캐릭터, 그림체, 글자체를 통해서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런 비판적인 주제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카툰니스트가 의도한 목적이겠죠. 그리고 2019년 가장 최근이 되겠네요. 그 스탠다드 레벨에 출제되었던 카툰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툰 문제는 보통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건 독특하게 마지막 장면에 띵, 의미 분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거의 문학 수준으로 에세이를 써야 해서 좀 어려워했는데 또한 그림체나 글자체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도 여러 가지여서 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경고하는 카툰이었고요. 딱 봐도 앞에 보여드린 교육용 카툰과 다르게 뭐 컷이 깔끔하게 나눠진 것도 아니고 글자체도 뭐 붓펜으로 흘려 쓴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색깔도 깔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수채화로 번지는 표현을 했고 또 조금은 어떤 상징적인 시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해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흑백 카툰과도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카툰과 관련해서 출제되었던 문제는 첫 번째, Analyze the words and images that characterize the protagonist and his world. 프로타고니스트는 이 카툰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나 키워드와 이미지가 이 주인공과 이 주인공이 속해 있는 세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분석하는 것과 두 번째는 Comment on the significance of the final frame in relation to the cartoon as a whole. 이 마지막 장면에 커다란 눈이 인상 깊죠? 이것이 전체적인 카툰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하세요. 거의 문학에 비슷한 그런 지문이 출제가 돼서 이 카툰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적어야 했는데요. 분석을 해야 했는데요.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택 1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카툰 분석이 너무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 뭐 텍스트 문제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 오히려 디자인이나 웹툰 쪽에 강해서 이 카툰 분석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또 카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기에 도전해서 많은 요소들을 찾고 의미와 함께 연결해서 비문학 부분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비문학 분석 에세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죠? 문제에 상관없이 Number 1. Purpose and audience. Number 2. Significance of context. Number 3. Formal and stylish feeders. 이 부분은 IB 영어 비문학 분석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문제를 택하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이고요. 이 안에 주어진 문제 두 개를 문단을 잘 구성해서 에세이를 적어야만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에 보여드린 다른 카툰과 다르게 이 세 번째로 보여드린 카툰 같은 경우는 주제적인 부분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을 한 문단 추가를 해서 띠임을 마지막 장면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결론 부분에 좀 더 의미를 강조해주는 식으로 그 카툰의 표현 기법뿐 아니라 주제와 마지막 장면에 대한 분석에서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IB 영어 과정이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저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게
이 카툰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고를 하는 카툰이라면 학생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폰만 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거의 떨어지기 일부 직전의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보고 몬스터를 잡는 게임, 실제 밖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그 게임이 생각났는데요. 그 게임이 처음 출시됐을 때 실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매우 화제가 됐는데, 그 핸드폰만 보다가 뭐 차 사고가 나거나 실제 절벽이나 바다에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경각심이 느껴지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학생들마다 다 답변이 달랐는데, IB 영어 시험은 답이 정해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주제, 자신이 찾은 주제를 전체 내용과 이 에세이, 카툰의 기법을 가지고 함께 전개를 하면 돼요. 어떤 학생은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과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무난하게 적은 학생이 있었고, 이 경우는 주제를 무난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이 카툰의 기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세세하게 찾아서 점수를 올려야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앞에 절벽이 있고 이 타오르는 불에 hell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큰 눈이 비춰주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로 다가간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뭐 몰카나 뭐 엠번방 이런 사이버 범죄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IB 과정은 꼭 교훈적이거나 좋은 내용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적인 그런 주제나 또 사회 문제로 연결을 하더라도 에세이를 적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몰카 문제, CCTV, 블랙박스, 온라인 무작위 정보 수집, 엠번방 이렇게 온라인 범죄라든지 정보 수집, 어디에서나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반영을 해서 에세이를 적은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눈을 그 카메라나 어떤 온라인 정보 수집으로 풀어간다면 이 큰 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카툰에 나왔던 이 주인공의 눈이나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한다면 마지막 주제를 더 살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정말 귀엽게도 이 친구가 그 웹디자인과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학생이라서 실제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많고 그 눈이 좀 많이 아파하는 학생이어서 폰을 너무 오래 봐서 눈이 아파서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네가 간다면 이 카툰을 그린 카툰니스트도 웹 화면을 바라보거나 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아서 너처럼 눈이 아플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머 있게 추가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눈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IB 시험 문제도 잘 보고 또 답을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주제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 충혈이 돼서 이렇게 핏줄이 돋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학생이 얘기한 주제도 참신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잘 맞고 또 카툰이라는 점, 이 카툰니스트와 연결해서 유머러스하게 풀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카툰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텍스트를 분석할 때 뭐 컨텍스트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카툰의 내용과 배경색, 글자 크기, 폰트 스타일, 어떤 주인공의 모습이나 표정까지도 함께 의역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과 또 formal and stylish feeder에서 스타일리시 피더적인 부분에서 그 카툰 분석에 필요한 뭐 말풍선이라든지 폰트라든지 배경이나 헤드라인 배너 이렇게 카툰과 관련된 용어들을 미리 영어 단어로 조금 암기한다면 또 카툰 분석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점수를 높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카툰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스누피가 그려져 있는 이런 셔츠를 입었는데요. 이미지 분석이나 카툰 분석에 강하고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IB 영어 비문학 시험에서 이렇게 카툰 분석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또 컬러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그 배경 색상과 폰트 색상, 캐릭터, 이런 컷 구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함께 문단을 잘 구성해서 세부사항을 잘 찾고 그것을 나만의 주제로까지 연결해서 한번 고득점에 도전해보기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